자,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 우리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표준, 인풋, 아웃풋 요걸 활용을 하죠. 아웃풋은 콘솔 화면이고 인풋은 키보드고 이렇게 해서 소통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는데 동일한 개념으로 어떤 파일에 데이터를 출력하고 입력하고 하는 이 개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키보드로 입력받거나 모니터, 콘솔에 출력시키는 작업은 그냥 정해진 대로 함수가 요구하는 대로 진행을 하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파일 입출력도 마찬가지 입출력하고자 하는 대상만 파일로 바꿔주면 다 동일하게 동작해요. 어차피 함수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건 내가 파이썬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파일의 데이터를 뭐라 썼을 때 이렇게 써진 데이터는 나중에 다시 읽어들여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뭔가 규칙이 필요해요. 규칙. 어떻게 저장을 해놔야 나중에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일 입출력을 하면서는 텍스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문자 기반이라는 거예요. 문자 단위로. 자, 이 문자 단위가 아니라 바이너리라고 해서 그냥 데이터 자체 요런 걸 저장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이미지, 영상 이런 파일들 있죠? 요런 것들은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해요. 그 이미지 전체를 이루고 있는 픽셀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이진 데이터로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하고 불러드릴 때도 당연히 그 형식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근데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은 어차피 또 정해져 있는 형태로 입출력하기 때문에 크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지만 텍스트 형식으로 입출력을 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형식으로 문자들을 저장할 것인가? 어떤 서식으로. 그 서식이 명확해야 나중에 불러왔을 때 그 서식에 맞춰서 데이터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앞에서 로또 예상 번호를 회차별로 만들어서 그걸 파일에다 저장을 시키고 나중에 저장된 파일을 가져가서 그 내용을 토대로 빈도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었고 그때 저는 이런 규칙을 세웠어요. 회차 다음에 오는 6개 항목은 1등 번호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건 보너스 번호 요 형식으로 한 회차 한 회차를 만들고 회차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자 기호를 하나 만들어서 썼죠. 이 규칙으로 저장을 했으니까 나중에 읽어드릴 때 그 규칙으로 해석하면 원하는 데이터를 얻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만든 규칙이 있지만 만약에 데이터가 복잡해지면 이 규칙을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식이 제공되는데 JSON, XML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야물이라고 부르는 형식도 있고요. 고전적으로 사용하던 프로퍼티스라는 형식도 있고 그다음에 역시 고전적인 방식 중에 컴마로 세퍼레이트 구분해주는 형식 CSV라는 형식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서 형식들이 어떤 것이고 그 녀석들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파일 입출력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앞에 보이는 요 문서 형식 요거는 제이슨입니다. .json이라는 확장자를 붙여서 파일을 만들면 이제 제이슨 형식이라는 걸로 다들 이해를 하게 되고요. 제이슨 형식은 딱 보니까 뭐 같죠? 뭐 같아요? 우리 지금 무슨 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파이썬에 이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래, 딕셔너리요. 파이썬의 딕셔너리 형식이랑 아주 동일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딕셔너리와 제이슨은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편한 형식이고요. 보시다시피 키, 밸류, 키, 밸류 이렇게 쭉 나열하는 형식이고요. 뭐 괄호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건 리스트를 말합니다. 그냥 온통 문자열로만 처리를 하고요. 수치 형태 데이터는 그냥 수치로 표현하면 되고 묶을 때는 리스트만 씁니다. 리스트 형식. 이렇게 묶어줬다. 배열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묶어놓은 거.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JSON이라는 거고요. 여러분의 웹브라우저, 그 다음 웹서버,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API를 사용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 API가 웹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곳에서 어떤 처리되는 기능 그리고 결과를 돌려주는 걸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그 만들어 둔 녀석을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했을 때 돌려주는 형식이 대부분 제이슨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제이슨 타입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활용하는 방법을 파이썬에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제는 제이슨을 이용한 파일 입출력 예제다. 제이슨은 이거예요. 자바스크립트 객체 표기법입니다.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객체 표현 방식을 기반으로 한 가벼운 데이터 교환 형식이다. 데이터 주고받을 때 표현하는 형식이고 텍스트 기반이고요. 우리가 쉽게 읽고 확인할 수 있고 기계도 단순하게 분석할 수가 있다. 파이썬에서는 이 제이슨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이슨이라는 모듈이 있대요. 그래서 그 모듈을 사용하는 거고요. import JSON 하고 나서 앞에서 만들어놨던 파일 example.json이라는 녀석을 읽기 모드로 열었어요. 그러면 빨대를 꽂는 거라 그랬죠. 이 파일에다가 빨대를 꽂는 겁니다. 읽을 수 있는 빨대를 꽂은 거예요. 그래서 JSON 모듈이 갖고 있는 load 불러오기 함수를 호출하면 해당 파일에 있는 JSON 타입을 쭈루룩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예제예요. 실행해 보면 name은 앨리스, age는 30, favorite foods는 피자랑 파스타 이렇게 해서 파이썬 딕셔너리로 읽어드렸죠. 이런 거 확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JSON 타입 데이터, JSON 타입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요. 딕셔너리죠. JSON이 아니라 이건 딕셔너리예요. 지금 파이썬 코드에 있는 건 딕셔너리고 그 딕셔너리 데이터를 두 번째 파일에 쓰기 모드로 출력시키려고 만들어 둔 거고요. json.dump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건 load와 dump 두 가지밖에 없죠. JSON이 갖고 있는 load, dump 두 가지 써서 입력하고 출력하고 한 거고요. 지금은 이 데이터를 이 파일에 출력하려는 거예요. 실행해보면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파일을 열어보면 JSON 타입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예상번호 1회차 번호 6개 보너스 번호 이거를 저는 순서 가지고 해석을 했었잖아요. 첫 번째 거는 회차다. 1번부터 6번까지는 1등 번호다. 그 다음 7번은 보너스 번호다. 이렇게 해서 인덱스 번호를 갖고 제가 해석을 하게끔 했었던 건데 JSON 타입을 활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회차라는 이름 넣어놓고 1회차 그 다음에 1등 번호라고 써주고 여기에 리스트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 번호만 갖다가 그럼 여기다가는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이 보너스 번호 갖다가 써주면 되고 그럼 나중에 해석할 때도 그 이름 갖고 해석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런 텍스트 형식이라는 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편하게 하려고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다시 읽어드리는 것도 프로그램과 파일을 놓고 보면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동작 중에 만들어낸 데이터를 파일에 내보내고 나중에 그 파일을 프로그램이 다시 읽어들여서 해석해서 쓰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JSON 타입이라는 거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다음은 이것도 많이 사용되는 형식 XML. XML은 이제 나중에 공부할 HTML이 있는데 그 HTML처럼 태그 형식으로 만들어 놓는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 꺽쇠가로 이렇게 써져 있는 이것들을 태그라 그래요. 태그, 꼬리표. 그래서 이름을 하나 지었으면 이게 열린 태그, 여는 태그, 태그가 오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슬래시하고 똑같은 이름을 써주는 곳 요게 클로즈 태그, 닫는 태그입니다. 여기가 하나의 영역으로 식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펄슨 하나를 표현하는 정보고 그 펄슨은 name이라고 하는 태그, age라는 태그, favorite foods 태그, food 2개 이렇게 영역이고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들이 다 값인 겁니다. 이런 걸 값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XML 형식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XML 형식을 읽어드려 봅니다. 확장된 마크업 언어 얘도 마찬가지죠.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는 전송하거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마크업 언어다. 계층으로 표현합니다. 계층 태그와 속성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여드린 건 태그만 있고요. 속성은 여기에다가 추가로 작성하는 내용이 속성이에요. 여기다 들어가는 내용이. 그래서 태그를 이해하고 그 태그에 들어있는 어떤 속성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써먹을 건지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XML 형식이 있다. 자, 파이썬에서는 그 XML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엘리먼트 트리라고 해서 저 요소 하나하나 이런 걸 요소라 그래요. 엘리먼트, 펄슨 엘리먼트, 네임 엘리먼트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도구가 있고요. 요건 별칭이죠. et라는 이름으로 별칭을 쓴 거고 XML 파일에 빨대를 꽂아서 파싱 하겠다.
매칭시켜서 뭔가 해석할 때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example.xml에 들어있는 태그를 다 식별을 해서 트리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해석해서 제일 꼭대기에 펄슨이 있고 그 아래에 네임이 있고 그 네임 안에는 앨리스가 있는 거고 같은 레벨에 에이지가 있고 같은 레벨에 페이브릿 음식이 있고 그 안에 음식 하나, 음식 두 개, 나이도 있겠죠? 피자, 파스타 이런 식의 트리 형식의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읽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트리로 참조를 하고 거기에서 가장 꼭대기 정보를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나서 그 꼭대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name, age, favorite foods 이런 것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하나 푸드를 가져와서 그 푸드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피자랑 파스타 요거 꺼내오는 예시예요. 마찬가지 결과 가져온 거 딕셔너리로 만들었으니까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딕셔너리로 가져오겠죠.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소개. 자, 반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출력을 해봅니다.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딕셔너리 형식으로 엘리먼트를 하나하나 만들어야 돼요. 펄슨이라는 엘리먼트 하나 만들고 그럼 요거 하나 만든 게 아까 태그 펄슨이라는 태그를 만든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서브 엘리먼트로 루트 아래에다가 네임을 만들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요 함수가 그럼 펄슨 안에 네임이라는 태그를 하나 요소로 만들겠다 이 소리고요. 그 네임의 텍스트 값으로 데이터에 있는 네임 요걸 갖다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밥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위에 아니 뭐 그 레벨에 데이터들을 추가해서 요소들을 추가해서 나중에 그걸 트리에 저장된 내용을 write 하겠다. 이 파일에다가 인코딩 방식을 UTF-8로 해서 저장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XML 파일에 저장이 됐을 거예요. 이 내용이 열어보면 이렇게 저장이 됐죠. 펄슨 아래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XML 형식 한 번씩 보고 가시라고. 자, 그 다음 요즘에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 YML 야물이라고 해요. 야물. 얘도 비스무리하죠. 느낌이 name 땡땡 앨리스 age 땡땡 30 favorite foods의 리스트 요런 형식으로 쓰면 리스트가 됩니다. 요건 이름이고 값이고 요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야물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동일하게 인간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데이터 직렬화 형식이다. 들여쓰기 콜론을 활용하고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지원한다. 파이 야물이라는 게 제공된다고 하네요. 근데 모듈 인스톨이 필요하대요. 여기 보면 YAML이라는 녀석을 임포트 하려고 했는데 해석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파이썬에서 어떤 도구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기본 내장된 기능이 아닌 경우에는 설치가 필요합니다. 설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 콘솔 있죠? 이 콘솔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PIP 리스트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게 파이썬에 추가되는 외부 라이브러리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딱 요거만 들어있네요. 현재 설치된 도구가 이거 마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용하실 때 확장 추가해서 기능 붙여서 쓰죠. 그런 것처럼 파이썬 기본 기능 말고 내장된 기능들 말고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추가적인 모듈들 라이브러리를 갖다 사용하고 싶을 때 이 PIP라는 도구를 활용하게 되고요. PIP install 파이야물 나 이거 설치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어딘가에 접속을 해가지고 해당 이름의 모듈을 찾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거든요. 어디 설치되는지 구경 한번 할게요. 그냥 여러분이 설치해 놓은 파이썬 여기에 대문자 L로 시작하는 폴더의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보면 사이트 패키지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도구가 설치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상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CMD 열어서 작업하셔도 돼요. pip install 파이야물 자 설치 그러면 인스톨 성공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못 보던 게 생겼죠. 언더바 야물 파이야물 야물 뭐 이런 게 생겼어요. 이게 외부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쓰는 개념이고 pip 리스트에서 다시 확인해 보면 파이야물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설치된 모듈을 지우고 싶을 때는
언인스톨하면 지워져요. 설치했다, 지웠다.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모듈을 설치했더니 사라졌죠. 밑줄이. 그래서 동일해요. 지금 예제 파일을 읽어드려서 각각 객체가 갖고 있는 함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찾아서 써야 되는 거고, 읽어드려서 확인. 그러면 야물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지만 파이썬에서 모듈을 통해 읽어드렸을 때 딕셔너리 형식으로 잘 불러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았으면 여러분이 로또 번호를 저장할 때 어떤 형식을 정해서 저장을 했겠죠. 그럼 가져오기도 편하고 저장하기도 편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도구가 어떤 함수를 제공하는지만 알면 그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야물 형식으로 내보내고 싶다. 데이터는 파이썬에서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로 만들어 놨는데 그 데이터를 파일로, 야물 형식의 파일로 safe dump라고 호출하면 저장해 주나 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실행하면 이렇게 저장이 돼요. 야물 형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파일의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하고자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서 형식들을 알고 계시면 적절하게 적당하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또 하나 요거는 프로퍼티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프로퍼티스 파일. 요거는 섹션을 나타내는 이름이고요. 자, 프로퍼티스 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 는, 값. 이름, 는, 값. 만약에 계층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뭐 person 안에 있는 이름은 얼마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점 찍어서 계층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런 형식이 있구나. 프로퍼티스라는 형식이 있고 마찬가지 키와 값으로 이루어진 일반 텍스트 파일이다. 프로그램의 설정 정보 또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파이썬에 내장된 모듈 중에 config parser라는 애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config parser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 read를 하면 선택한 프로퍼티스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섹션 이름하고 그 섹션 안에 들어있는 속성 중에 name 속성, age 속성 이런 것들을 꺼내다가 딕셔너리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실행해 보면 파일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출력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 파이썬이 만든 데이터 딕셔너리를 저장하겠다. 섹션은 어디에? person이라는 섹션에 저장하겠다. 지금 출력되고 있는 게 맞는지 미리 준비해놔서 그런데 여기 지금 디폴트라고 써있거든요. 기본값. 먼저 테스트 해놨던 거라서 요걸 실행하면 저 섹션 이름이 person으로 바뀌겠죠? 실행을 하면 별일 없이 끝나고요. 파일 내용을 보면 섹션 이름이 person으로 바뀌었어요. 이 섹션들은 중간중간에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설정에 대한 섹션인 거죠. 이런 형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다. 프로퍼티스 형식 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 요게 콤마로 separate 하는 콤마로 구분자를 사용해서 값들을 구분시켜주는 형식을 CSV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CSV 파일은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 행렬로 이루어진 2차원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할 때 분석용 데이터, 그게 이런 형식으로 많이 와요. CSV 형식으로 많이 제공이 됩니다. 파이썬에는 CSV라고 하는 모듈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CSV 모듈 포함해서 CSV 파일을 읽을 수 있게 파일을 열고 CSV를 읽겠다. 그 CSV 객체의 reader에서 빨대를 지정해주면 거기서 내용을 다 읽을 거예요. 자, 근데 바로 읽어오는 게 아니라 읽을 수 있는 reader라는 애를 뽑아왔죠. 그래서 next라는 함수에 reader를 전달해주면 지금 파일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이렇게 생겼다고 표현하지만 실제 하드디스크에서는 그냥 판때기예요. 요만큼의 데이터가 하드디스크에 요만큼 차지하고 있고 요만큼의 데이터가 그 뒤에 이어서 차지하고 있고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가끔은 건너뛰어서 다른 곳에 이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도 해요. 하나의 파일입니다. 그러면 실제 내부에서 파일을 읽을 때는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파일 포인터라고 해서 파일의 위치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1바이트, 1바이트, 1바이트 이동해 가면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실제 내부적인 동작은. 네, 앞에 있던 프로퍼티스, 뭐 제이슨, XML 이런 것들을 읽어드릴 때 사용했던 함수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파일 포인터를 이용해서 그 규칙에 맞게끔 데이터를 다 읽어드리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썼던 건데 CSV 모듈에서는 읽어드릴 수 있는 녀석을 하나 꺼내와서 이제 이 파일 포인터를 가지고 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더를 이용하게 되면 CSV니까 콤마가 있는 위치가 있겠죠. 데이터 중에. 그 컴마 위치로 한 덩어리씩 이동을 하는 녀석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을 시키면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엔 헤더가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헤더. CSV 파일은 행렬이라 그랬죠. 파일 포인터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CSV 파일을 읽을 때는 여기가 첫 번째 행이에요. 그래서 넥스트가 되면 이렇게 이동하고 넥스트가 되면 또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콤마로 데이터를 구분하고 개행으로 행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넥스트를 할 때마다 한 행씩 이렇게 넘어가는 개념이라서 보시면 넥스트가 또 반복자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리더가 한번 읽어드렸을 때 첫 번째 행은 헤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로 만들고 있어요. 집 두 개 합쳐서 헤더와 한 행, 로우를 합쳐서 리더로 한 행씩 읽어드리면서 한 행 읽으면 그 행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헤더 붙이고 해서 딕셔너리로 만들고 그렇게 생긴 데이터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마지막 데이터 출력을 하니까 CSV에 들어있던 데이터가 이렇게 딕셔너리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name은 앨리스, age는 30, favorite foods 피자, name은 밥, ag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있네요. CSV 파일을 읽어드렸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CSV 파일을 생성해서 write 한대요. CSV의 writer 거기다가 F. 자, 이것도 보니까 빨대를 꽂아서 이 파일에다가 writer, write 할 수 있는 녀석을 가져온 거고요. 얘를 통해서 writer를 통해서 한 행씩을 저장합니다. 한 행씩, 행 단위로. 그래서 처음 저장하는 행이 writer row라고 해서 첫 번째 행, name, age, favorite foods 요거 세 가지를 저장하겠다. 그 다음에 이어서 데이터에 들어있는 요게 한 행이죠. 요만큼이 한 행. 하나의 딕셔너리. 그래서 그거 하나를 저장하고 요 모양으로. 두 번째 것도 저장하고. 그래서 두 줄이 저장되겠다라는 얘기고 한 줄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던 예제에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CA 40살 불고기 힙합 자 이렇게 저장을 시켜볼게요. 기존엔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요거 한 줄 내보내는 게 요 write row가 하는 일이에요. 그 뒤에 데이터들은 얘가 반복해서 저장할 거고 실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파일을 보면 첫 번째 헤더라고 할 수 있는 제목이 들어갔고 한 명 정보, 두 명 정보, 세 명 정보가 들어갔죠. 결국 표예요, 표.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CSV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니까 이걸 알아두시라고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 엑셀 알죠? 엑셀. 파이썬으로 엑셀 많이 다룹니다. 실제 사무 업무 하시는 분들, 업무 자동화 이런 거 할 때 파이썬을 활용하면 굉장히 단순 반복 작업들을 유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걸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현업에서 사무직 하시는 분들이 파이썬 배우러 막 많이 옵니다. 써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맨날 엑셀 파일 열어서 거기 파일에 뭐 검색해갖고 다른 파일 열어서 그거 복사해서 여기다 옮겨야 되고 막 이 단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작업들을 파이썬 가지고 뚝딱뚝딱 해주면 그냥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하면 그 작업 다 해주니까 그걸 만들고 싶어서 많이들 오십니다. 어쨌든 파이썬에서 엑셀을 이용한다면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다고 해요. name, 앨리스 밥, age 30살, 25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고 하고 두 번째 파일에 다른 애가 또 있대요. 캐롤, 스시를 좋아하는 35살의 캐롤이 있대요.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이 두 파일을 읽어드려서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예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모듈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요. 오픈 파이 엑셀이라고 하는 요걸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오픈 파이 엑셀 요걸 또 인스톨 해보죠. 자, 저장이 됐대요. 원래 지금 여기 계속 경고가 나오는데 PIP라는 저 모듈 지금 자동으로 이런
모듈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저 도구를 업그레이드 하라는 뜻이에요.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하면 지가 알아서 업그레이드도 합니다. 원래는 PIP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업그레이드 내용이 뜨면 업그레이드 먼저 하고 진행하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일단 설치하니까 에러가 없어졌고요. 엑셀 파일에서 시트를 2개 읽어서 하나의 시트의 데이터를 합쳐서 새로운 엑셀에 저장한다. 첫 번째 엑셀에 시트 1번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 파일에 시트 1번에 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 보시면 오픈 파이 엑셀 이 파일 여는 거 같죠? 로드 워크북 데이터 불러오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example 1. 엑셀 파일, example 2. 엑셀 파일 가지고 왔고요. 그 가지고 온 녀석을 갖고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주면 이제 시트 1번 첫 번째 파일의 시트 1번 그걸 참조하게 되고 두 번째 파일의 시트 1번을 또 참조하게 될 겁니다. 요게 결국은 앞에서 만들어 놓은 두 개의 파일에 요 내용하고 요 내용 요걸 지금 참조하고 있는 애가 시트 1과 시트 2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트 1을 가지고 내부에 이런 함수가 있네요. iterRows 반복하겠다는 거죠. 행을 반복한다. 그래서 한 행씩 읽어드려서 append 추가하겠다. 데이터 1이라는 리스트에다가 추가시키겠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 시트 2 요 값도 한 줄씩 읽어서 데이터 2에 저장하겠다.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덧셈을 하고 있어요. 리스트 더하기 리스트죠. 리스트 더하기 리스트는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합친 데이터 리스트를 만들고 자 엑셀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든대요. 워크북 시트 3번이라고 참조 변수를 만들어 놨고요. 그 시트 3번 참조 변수를 통해서 append 추가한다고 하죠. name, age, favorite foods 그리고 merge 데이터에서 한 행씩 가져다가 해당 시트에 append 추가해주고 있고요. 자 이건 지금 다 메모리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실제 파일로 저장이 되지는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준비해 놓은 파일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돼 있긴 한데 제가 이거 지울게요. 머지드 데이터라는 거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웠고 제가 이걸 저장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끝났지만 파일이 생기진 않아요. 그죠? 머지드라는 애가 없죠. 다 메모리 상에서 작업 중인 겁니다.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다 메모리에 가지고 올라가서 그 메모리 상에서 엑셀 데이터에 해당하는 형태로 막 만들고 있는 작업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걸 나중에 결국은 해당 워크북을 세이브 하겠다, 저장하겠다, 그리고 저장될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여기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겠죠. 실행. 그러면 머지드 데이터가 생겼고요. 이걸 열어보면 두 개의 파일에 있던 정보가 저장됐어요. example 1번에는 앨리스와 밥 둘이 있었고요. 캐럴, 얘가 두 번째 파일에 있었죠. 얘 두 개가 합쳐졌죠. 여기에. 이 제목줄은 그대로 두고 앨리스 밥 둘, 캐럴 하나 이렇게 해서 세 명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냥 엑셀 파일을 다룰 수 있는 개념을 확인하고자 하는 간단한 예제니까 이게 다가 아니죠. 형식에 맞게끔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면 좀 더 많은 걸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자주 사용되는 파일 형식들 소개 좀 해드리고 파이썬으로 입력 받아오고 즉 읽어드리고 라이트 쓰기 출력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간단하게 맛보기를 해본 거예요. 개념이 좀 생기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찾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